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렇게 요일별로 또 전문가들의 시각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화요일이니까요. 미래사회 IT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저희 먼저 이 대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사 좀 알아볼게요. 네. 컴퓨텍스라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그러니까 이 행사는 이제 컴퓨터, 그러니까는 PC, 노트북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 잘 아시는 행사인데 그렇지 네. 않으신 분은 좀 생소하실 행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IT 박람회고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81년부터 시작이 된 행사고요. 네. 우리가 보통 뭐 유럽의 CES 아니면은 미국의 CES, 유럽의 IFA 뭐 아니면은 MWC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그렇죠. 텐데 또 아시아에서 또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IT 산업 박람회가 바로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컴퓨텍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컴퓨텍스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계속 제대로 열리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2023년에 이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오프라인 행사를 4년 만에 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게 되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젠슨왕, 이제 엔비디아의 CEO,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다양한 또 컴퓨터, 또 이제 어떤 반도체 회사의 대표나 어떤 회사들이 출연해서 PC뿐만 아니라 노트북 또 그 안에서 반도체 산업 또 인공지능 산업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이러한 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좀 지니고 있는 행사 네. 같은데 이번에 올해 조금 더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AI에 대한 관심이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보면은 결국 이 대만의 회사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들, 뭐 예를 들어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은 AMD라든지 이런 곳들의 또 CEO들이 다 일단 대만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러한 반도체들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제 TSMC라고 하는 그렇죠. 회사죠. 네. 근데 이 TSMC가 또 이제 대만을 거의 먹여 살리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들에서 역시 대만에서 열리는 컴퓨텍스를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러한 말씀드렸던 반도체 부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노트북 시장도 자세히 보면은 거의 대만 회사들 또 꽤 많거든요. 에이서라든지 아수스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최근에 또 기술 변화와 함께 노트북들이 좀 새롭게 나올 것으로 보다 보니까 이러한 그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제대로 못 봤었던 오프라인 쇼에서 손에 만져지는 것들도 같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 컴퓨텍스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의 나머지 뭐 CES나 MWC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올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뭐 미래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컴퓨텍스의 특징은 지금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제품들이 많이 네. 나와요. 그래서 뭐 노트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PC의 뭐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주변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바로 그 안에서 바이어들과의 어떤 거래들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확실히 이 컴퓨텍스가 뭐 다른 때보다도 특히나 관심을 많이 네. 갖고 있다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오늘부터 공식 행사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데 연설은 이제 어제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업들이 먼저 포문을 열었을까요? 일단 역시 ARM하고 엔비디아 얘기를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ARM도 이제 영국의 반도체 설계 IP 회사긴 하지만 원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인수하려다가 여러 가지 그쵸. 이슈들로 이제 인수를 네. 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기술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 기술들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조연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두 회사 중에 일단 ARM을 좀 살펴보게 되면 네. ARM에서도 역시 AI를 상당히 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AI 컴퓨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르네아스 이제 CEO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향후 5년간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AI는 어디서나 존재할 것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ARM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미래 컴퓨팅의 출발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CPU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바일 칩들이 이 ARM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모든 설계가 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의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보이게 됐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뭐 새로운 아키텍처, 그러니까는 새로운 어떤 설계 구조에 대한 것들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ARM에서 설계한 반도체 출하량이
이미 2천억 개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 ARM의 힘 어디까지 갈 것인가 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요. 또 이제 흥미로운 게 실은 ARM이 그 엔비디아 발표하고는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기조연설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때 ARM과 엔비디아의 좀 이런 협작에 대해서 이제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또 ARM 대표가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원래 엔비디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GPU 그러니까는 그래픽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렇죠.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CPU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텔에서 하고 있었던 이 컴퓨터 칩에서 우리가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칩을 이제 도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ARM하고 엔비디아가 같이 해서 슈퍼컴퓨터 CPU 칩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에 같이 협력하면서 야 이제는 기존의 CPU 하나만 똑똑하게 만드는 거 말고 마치 엔비디아처럼 여러 개의 구분을 해서 하는 이런 방식이 좋다라고 오히려 이제 ARM이 엔비디아를 좀 추켜 세워주는 이러한 연설도 같이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RM의 발표도 상당히 좀 인상적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여기는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을 그렇죠. 많이 갖는 또 그런 종목들이 네. 있으니까 엔비디아의 이번 발표가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항상 우리가 얘기했지만 항상 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는 지금이 고가 아니냐. 네. 그래서 이거 사야 되냐 말이냐. 분명히 기업은 성장할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주가 발표 이후에 정말 이 주식의 성장률이 말도 안 되는 걸 보면서 맞아요. 또 이게 또 끝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엔비디아가 또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은 야 이게 더 갈 것 같다 아니면 이게 더 어디까지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타이밍과 이런 것들은 뭐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흐름들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흐름들에서 이번에도 제일 크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원래는 엔비디아 하면은 항상 이 젠슨 왕의 어떤 그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래픽 카드 들고 딱 이러면서 이번에 그래픽 카드 네.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잖아요. 근데 이 그래픽 카드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네트워킹이나 소프트웨어, AI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는 이제 대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엔비디아가 AI의 심장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ARM과 같이 신규 모델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CPU 부분에서의 슈퍼컴퓨터에 탑재되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여준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기존보다 6배 이상 높은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낸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GPU도 이제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제 방식이라고 하면 하나의 칩을 뭔가 계속적으로 성능을 높이는 이런 게 이제 과거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2배씩 성능을 올리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하나는 아직 성능이 조금 덜 되는 걸 여러 개를 붙여서 거기에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있죠. 네. 아니면은 하나의 칩에서 원래 일을 하는 게 예를 들면 똑똑한 애가 A부터 Z까지 일을 혼자서 다 한다. 라고 하면 얘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A부터 C까지 일은 1번이 하고 그 다음에 D부터 E까지는 2번이 하고 3번이 하고 그렇게 해서 뭐 그래픽 처리는 1번 CPU 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 계산은 2번 CPU 이런 식으로 나누는 네. 거죠. 근데 이번에 하고 있는 이 ARM과 이 엔비디아의 협작으로 나오고 있는 슈퍼컴퓨터용 CPU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방식, 그러니까 하나의 CPU를 나눠서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잘하는 게 바로 이 병렬 처리 기술인데 그런 기법에 있어서 이제 슈퍼컴퓨터 부분도 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외에 AI 네트워킹 관련된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뭐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었던 것 자체가 일단 AC라고 하는 아바타 클라우드 엔진이라고 하는 걸 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문자를 음성으로 바꿔주는데 아주 부드러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하면 게임 회사로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챗GPT 같은 녀석들 얘기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했었던 건데 실제로 이걸 엔비디아가 해낸 겁니다. 뭐냐면 게임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음성으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음성으로 얘기하는 게 미리 있던 대본을 읽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LLM,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 그때그때 언어를 생성해서 네. 그 생성한 언어 모델 자체를 계속적으로 이 캐릭터가 읽어주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캐릭터에 대해서 배경과 이미지만 학습해놓고 실제 캐릭터가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날 때 그때그때 대화는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캐릭터랑도 이제 합리적으로 소통하게 되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또 이제 AI를 갖고 이제 모든 사람이 창작자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걸 보여줬었냐면 음악 만드는 걸 또 시연으로 네.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약간 칭송하는 뭐 이런 식의 AI 음악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이제 한 가지 가장 또 이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 상당히 흥미로웠을 게 AI가 제조업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상 공간과 현실이 어떻게 융합될 것이냐에 대한 것인데요. 실제로 엔비디아가 옴니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제 계속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옴니버스 플랫폼이 우리가 기존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랑 상당히 연결이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최근에 좀 죽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역으로 이제 젠슨 왕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어떤 생성형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메타버스를 완성시킬 수 있다. 오히려 메타버스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제조업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게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엔비디아가 그 어떤 칩을 설계를 하고 설계한 거를 대만의 회사에서 만드는 구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대만 회사한테 물건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자신에서 자기네 물건을 만들어줬던 그쵸?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좀 흥미로운 발언을 한 게 제조업이 강한 대만 청준을 향해서 그동안 젠슨 왕이 그동안은 우리가 구매를 하러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무언가를 팔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얘기인즉슨 이제 대만에 있는 수많은 제조업 기업들한테도 우리 엔비디아의 솔루션이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당히 엔비디아가 또 이렇게 사용될 여지도 넓어지는 것 같고 AI와 네. 관련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젠슨 왕 CEO가 그러면은 이번에 졸업식에서도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건가요? 네, 이게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제 젠슨 왕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립 대만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졸업식에서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네. 뭐 원래는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의 이제 젠슨 왕 하면은 그 가죽 자켓 이게 상당히 항상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졸업식 가운을 입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AI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대만 산업에 황금기를 줄 것이다. 이런 네.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이 소위 말해서 달려갈 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신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달리거나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서 달리고 있다. 그 다음에 가끔도 자신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다. 어떤 상황에도 뛰어야 된다. 힘껏 뛰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AI가 모든 것을 뛰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핵심 됐었던 말이 AI를 잘 다루지 못한다면 AI를 더 잘 다루는 사람에게 밀려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산업을 혁신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출발점에 서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처음에 AI가 좀 등장했을 때는 AI를 좀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다면 요즘은 보면 AI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엔비디아가 이렇게 90%나 또 GPU 시장을 독주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기술적인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근데 제일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쿠다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이제 쿠다라는 건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CPU를 왜 GPU로 대체하게 됐는가에 대한 프로그래밍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엔비디아를 어떤 반도체 칩만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반도체 칩과 또 그것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생태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움직임을 같이 만드는 거죠. 뭐 소위 플랫폼에서의 쌍끌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쉽게 그런 플랫폼에서 제일 잘하는 게 결국 애플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플이 하드웨어도 만들지만 그 하드웨어를 잘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건 이제 우리 일반인들에게 보여지는 형태죠. 네. 그럼 이제 개발자들, 프로그래머들한테 이런 구조를 잘 만드는 게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기본적으로 그 쿠다라고 하는 기술이 뭐냐면 CPU를 갖고 프로그래밍 할 때 말고 GPU를 갖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 아주 효율적으로 보여주는 형태예요. 네. 지금 영상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저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본인들의 기술을 CPU랑 비교한 영상입니다. 이제 CPU 같은 경우는 그림을 하나 그릴 때 모나리자의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로봇팔이 쭉 이렇게 그려내는 방식이에요. 네. 근데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병렬적으로 한 번에 그림을 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버튼을 딱 누르면 제가 갑자기 펑 하고 한 번에 저렇게 보여주죠. 네. 저게 이제 GPU라고 하는 것이 갖게 되는 특징이다라는 것을 아주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형태인데요. 근데 저렇게 하려면 기존하고 다른 프로그래밍 방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 쿠다라고 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쿠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발전되다 보니까 이미 이 쿠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든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도 수많이 많이 있고 엔비디아에서 이 쿠다 플랫폼을 올려놨는데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만드는 개발자, 그러니까 다운로드 숫자가 4천만이 넘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만드는 개발자들도 뭐 수천만 명 이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생태계를 기반으로 이제 이게 소비자들까지 요즘에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언어 모델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수많은 클라우드나 아니면 수많은 데이터,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없는 사람들도 그냥 우리 거 써라 라고 해서 이렇게 빌릴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지금 만들어 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엔비디아 정말 이 분야에서는 거의 뭐 독주 체제를 갖췄다고 해도 무방한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제 경쟁자가 나올 수 있는지 그 구조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물론 이렇게까지 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어떤 관계를 구축해야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아무래도 반도체 자체가 예전에는 아주 일부에서만 활용됐기 때문에 네. 스스로 이제 반도체 설계를 빅테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니까 모든 게 반도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구글뿐만 아니라 메타, 아마존, 뭐 아니면 MS 같은 것들이 다 이제 반도체 설계, 이제 자체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개발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GPU라고 하는 기술이 원래 게임 때문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 그 게임이 아닌 완전히 이런 언어 모델에 특화된,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의 학습에 특화된 반도체들도 요즘 나오고 있어서 경쟁자들이 계속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데서 우리나라의 퓨리오사, 뭐 리벨리온 이런 회사들도 최근에 이제 관심을 받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따라올 때는 좀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국내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그쵸. 고민을 해보면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D램이나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엔비디아의 대부분의 반도체는 TSMC와 거의 독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와 TSMC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관계를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좀 뚫어나가면서 같이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함께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 MOU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이 두 가지의 좀 속도와 경쟁력들이 좀 있어야 그 안에서 관심을 받고 중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러한 또 고성능 반도체 좀 잘 만들고 있는 부분들에서 좀 관심 둘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기업들과의 관계 구축도 어떻게 될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컴퓨텍스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요. 전 산업에서 이제 대만의 위력을 좀 보여주려는 그런 행사 같기도 한데 국내에도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국내에도 좀 일부 회사들이 있는데요. 뭐 한미마이크로닉스나 잘만테크 뭐 이런 PC 관련 업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기기나 자체 개발 기기, 또 요즘은 냉각 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전시를 하면서 또 이러한 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함께 올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좀 네. 볼만한 포인트도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두 개 회사는 이미 키노트를 했고요. 거의 남은 데는 퀄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퀄컴이 지금 만들고 있는 자체 CPU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기사나 내용들에서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인텔이 뭔가를 또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회사 자체, 이 쇼 자체가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새로운 노트북 라인업들도 어떻게 나올지, 또 최근에 환경을 생각하는 이러한 그 컴퓨터 회사들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도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컴퓨텍스에 상당히 또 많은 이야기들이 풀어지니까요. 여기서 관련 종목들이나 뭐 힌트도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미래사회 IT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 컴퓨텍스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5월도 이틀밖에 거래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제 단 이틀 남았는데 6월로 넘어가게 된다면 FOMC를 포함해서 또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죠. 이슈들과 더불어서 이 흐름들 팔로우해 가시면서 또 상반기 마지막에 투자 전략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